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자유통일당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총선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이 아시다시피 이제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원내 정당이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 소통관, 국회 내에 있는 기자회견장입니다. 국회 소통관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유통일당 구조화 대변인께서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유통일당 국힘 도태우 공천 취소는 좌파 프레임에 굴복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그 뒤에 국회를 상징하면 또 이렇게 수화해주는 분 있잖아요. 수화해주는 분이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 깃발과 대한민국 국가 사이에 구조화 대변인이 자랑스럽게 우리 입장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볼까요? 자유통일당이 왜 도태우 후보 공천 사태에 우려하는 것일까요?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좌파들이 강요하는 하나의 역사관, 이거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 역사관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좌파의 역사관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간에, 주사파 간에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전의 핵심은 역사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전쟁에 승리한 자가 현실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정당성의 근거를 삼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그토록 꾸준히 거짓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역사관에 개입하고 역사관의 하나의 역사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은 지금 현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상전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좌파들의 역사관에 굴복했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경선에서 다 이기고 했는데 5.18에 관해서 막말을 했다고 좌파 언론들이 말하니까 그걸 좀 싫어가지고 이 배짱 없는 한동훈 지도부가 공천을 취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서 싸운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 전사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좌파가 조금만 공격하면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저 국민의힘 정당에서 뒤에 동지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당에서 누가 좌파와 싸우는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좌파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좌파와 싸우다가 거기에 싸우다 보면 말이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좌파가 공격하면 그 사람의 지위를 떼버리고 후보를 떼버리고 박탈해버리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주 앞으로는 좌파랑 싸울 사람이 씨가 마를 겁니다. 싸우면 자기가 당하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한동훈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냥 좌파 정당이라 하든지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 시민들의 뜻,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 보수우파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레이몽 아롱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좌에서 우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특히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전체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로요. 첫째,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 그러니까 일당이란 얘기죠. 공산당 말하죠. 둘째,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국가에. 북한 같은 경우는 주체 사상이 있죠. 하나의 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이게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역사관에서 하나를 강조하는 건 전체주의예요. 그 다음에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선전수단을 독점하고, 이걸 누가요? 당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사회 통제 경제. 다섯 번째가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어서 경찰과 이념의 테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역사관에 대항하면 처벌한다는 거죠. 5.18 특별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레이몽 아론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국가의 독점적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독점적 역사관에 대항하면 그거는 처벌한다. 그게 5.18 특별법입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거기에 저항했을 뿐입니다. 자기 지식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벌하는, 이게 공산 전체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굴복한 겁니다. 용기 없는 집단입니다. 보수주의 철학은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체주의적 역사관이 틀린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비근한 예로 내 과거의 경험만 한번 보십시오. 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내가 직접 경험한 기억조차도 편파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역사적 실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놓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다른 증거는 없느냐? 그래야만 조금씩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뿐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비판을 허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사상의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다 원주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훨씬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유의 적입니다. 공산 전체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자유통일당이 왜 한동훈의 이번 도태호 공천 취소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냐면 공산 전체주의 역사관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좌파는 굳이 5.18을 헌법에 기록하려고 하고 5.18 이런 것을 왜 강조할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계급투쟁 사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은 뭐냐면 역사는 피착취자와 착취자가 있다. 착취하는 자는 자본가고 권력 가진 사람이고요. 피착취자는 그들의 말로 하면 노동자, 농민, 민중입니다. 인민입니다. 인민들의 저항과 투쟁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계급투쟁 사관입니다. 폭력혁명을 정당화하고 폭력혁명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급투쟁론이 들어가면 기업가나 혹은 보수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취자가 됩니다. 인민의 적이 됩니다. 자신들의 혁명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급투쟁론을 집어넣는 겁니다. 5.18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좌파의 막말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목적지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말이라는 건 이번 성명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떤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아냥거림 뭐 이런 것들이 막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진짜 막말, 비아냥거림, 정봉주 같은 거 뭐라 그랬습니까? DMZ 수색하다가 그 발목질에 부상당한 사람을 조롱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목발을 선물하자고. 이게 막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건 역사의 해석을 놓고 막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억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우리를 기억들은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역사 실체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좌파는 이런 지난한 역사적 실체적 진실에 관한 과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하나의 역사관, 이걸 강요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입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한 망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망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5.18 폄훼 사건들이 있었죠. 그 전에 그 군인 출신이었던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김진태 의원도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석천 교수 같은 경우는 위안부에 대해서 자기 강의실에서 학문적인 문제 제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망언이라 해가지고 좌파들이 그걸 누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유석천 교수가 징계를 받았죠. 물론 거기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3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좌익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면 망언이라고 공격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쓰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네이버나 이 조회수 경쟁으로 가고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도태우 변호사 내용이 보도되니까 그것이 좌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다른 좌파 언론이 확 뻥튀기 해서 받고 그 다음에 결국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좌파들의 세계관이 좌파들의 계급투쟁론이나 좌파들의 역사관 사상들이 도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막말 프레임, 막말이라고 가동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몰고 가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시장 원리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중도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요. 우파 언론은 비겁하게 이를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수 정당, 우파를 자처하는 정당이 이걸 그대로 따르고 투쟁할 의지도 없이, 투쟁할 사상도 없이 오히려 열심히 싸웠던 동지의 목을 치는 겁니다. 이번에 도태우뿐만 아니라 장해찬 그 수영구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좌파 정권과 가장 앞장서 싸운 친구입니다. 10년 전의 발언을, 그것도 뒤에 의미는 뭐냐면은 의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잘못 든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목을 쳤어요. 우파 언론의 기회주의와 비겁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특히 좌파들이 막말이라고 프레임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사상이라는 시장에, 역사관이라는 자유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사실을 알아가는 실체적 진실을 막아놓고 좌파의 역사관만 강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파의 세계관, 좌파의 역사관, 좌파의 철학으로만 우리 사회를 통일하게,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힘이란 공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좌파들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막말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우파의 전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 우리 고문이신 정광훈 목사님은 그동안 좌파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도됐습니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한기총 대표회장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고, 그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2000년간 알지 못했던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설교가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들 언론에 비친 정광훈 목사님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그를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좌파가 그동안 우리 우파에 투쟁하는 사람, 우파에 선봉에 선 사람들을 쳐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위 보수 우파라는 국민님이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상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의 기회주의성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22대 총선은
전대협보다 훨씬 더 강한 한 청년 경기 동부연합이 아예 국회에 들어올 텐데 이번 총선 꼭 비례정당은 투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사상과 이념이 투철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